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제3장 양도속세입니다. 드디어. 자, 펴놓으시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 양도속세는 제일 중요하죠.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양도속세를 공부하실 때, 자, 원래 양도세가 좀 어렵고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근데 양도세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는 원래 양도세에서 아주 어렵게 나오면 한두 문제 정도는 이게 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해서 그 한 문제까지 맞추려고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의 범위에서 나오기도 하고 양도세에서 또 계산 사례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시간 내에 좀 풀기도 좀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버릴 것은 한두 문제는 버린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양도속세요. 한번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보시면 양도속세 먼저 특징 및 과세대상. 양도속세 과세대상 있잖아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될 것인지, 또 양도속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란 게 뭔지, 그 양도의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은 이게 최근에 시험에 이게 안 나왔어요. 자, 여기 자주 예전엔 틈틈이 잘 나왔어요.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오거나 묶어서 한 문제 나오거나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32에 31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양도세 과세상 양도의 유형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 우리 양도속세에서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가 중요한데 그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지죠. 근데 그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어느 때를 양도일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이게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작년에는 제가 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올해 나올 차례가 됐다 제가 그랬었는데 진짜로요?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 근데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양도속세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안 나온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내가. 근데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대비로 작년보다 중요성을 확 떨어뜨려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어떤 간에 그렇지만 알고는 다 가야 되고 심화과정 이후로는 다 배우긴 다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속세 계산 과정이에요. 양도속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건데 이 양도속세 계산 과정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매년. 양도속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건데 이 계산 과정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계산 과정. 그래서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잘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 또 특히 이제 심화 이론 들어가면서 핵심 요약제 과정 가면서 앞으로 이 계산 과정을 계속 심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양도속세 납세 절차. 양도속세 납세 절차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험에 거의 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납세 절차. 그 다음에 또 양도세 비과세요. 어느 경우에 양도수기 비과세 되느냐. 이 비과세 양도수기 시험에 예전에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아주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비과세 부분이 너무 개정이 잦다 보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괜히 문제 출제했다가 그냥 개정도 너무 자꾸 그런데 출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출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과세 양도소득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자, 최근에 어떻든 간에 뜸합니다. 어떻든 간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때는 살짝만 배우고 올해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살짝만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우도록 합니다. 어떤 분은 왜 심화 과정으로 넘기고 지금 다 해주지 왜 심화 과정으로 넘기자 그러는데 그럼 기본과 심화를 뭐하러 나눠요 여러분들? 자, 그러죠? 한 번에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한 번에 저는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면 핵심 요약집 과정을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전체 모든 이론을 한 번에 다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한순환에 다 강의를 다 끝내요. 자, 그래서 심화된 내용까지 완벽하게 다 한 번에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짧은 기간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특강 같은 거에서는 이제 9, 10월 달 특강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하루에 막 다 끝내고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그 과정을 위해서 하루에 우리 세법을 전체를 끝내기 위해서 그 과정까지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날들을 이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이렇게 해놓고 들어놓고
또 익혀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심화 과정까지 거쳐서 자세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최근에는 좀 그렇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있죠? 요 부분이 이게 이제 원래는 가끔씩 나오던 부분이고 옛날에 쭉 오랜 기간도 따져보면 가끔씩 나오고 또 국내재산 양도와 비교해서도 나오고 또 독립화 문제로는 가끔씩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30회, 31회, 32회 3년 연속 독립화 문제로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또 나온다? 33회 시험 4년 연속? 그럼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유재산 양도세는 뭐 내용이 많지 않고 적은데 문제가 한 문제 나와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별표를 3개 했나요? 올해는 글쎄 4년 연속 나올까? 조금 그래서 별표 하나를 지우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비교해서 또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양도소득세를 우리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테마로 공부해 볼 건데 본격적으로 한번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봅니다. 양도소득세 의 및 과세 대상. 자, 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의부터 개요부터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개요부터 보시면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자,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인데요. 자, 보시면 먼저요. 자, 설명을 듣고 또 교재 있다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역시 종부세, 양도소득세, 인세 합산과세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았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부과가 되고요. 또 분류과세합니다. 지난주 배웠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인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과세 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개인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요.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고유자별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합니다. 각각.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일단 한번 보세요. 납세의무자예요.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을 물론 이제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그 계산된 세금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들 쭉 보시면 양도소득세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또 현황 부과하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양도일 현재 다르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과세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페이지 자 보시니까 양도세 의 및 과세 대상물에서 개요 의입니다. 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과세 대상물을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가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양도로 인해서 얻은 소득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원칙적으로 납세에 관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다 그러는데 자 이게 이제 옛날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었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지금은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팔면.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하여튼 그냥 그런 거다. 하여튼 뭐 지금은 무조건 이게 원칙이 아니라 예정신고 납부하는 것이 강행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틀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시니까요. 양도소득세요. 법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납세에 관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거, 유통과세, 개인 단위 과세,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 단위로,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하고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인세라 합산 과세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분류 과세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특징을 봅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을 가지고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게 양도소득이고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사업성 여부로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203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203페이지 동그라미 4번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여러분 양도세 같은 소득세 납세무 성립식이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자, 소득세는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리 꼬시고 먹으면 안 되고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정확히 날짜로 하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되고요. 이런 것들 쫙 밑줄이고 그 다음에 5번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고 또 납부 지연 가산세도 일일 0.022%로 적용됩니다. 10만 분의 22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물납은 안 되고 근데 분할 납부는 된다는 것들 슬슬 체크해 놓으시고요.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기한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이 지나서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신고라는 게 허용됩니다. 과세 대상 나오는데요. 자, 여기 또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아까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대상만 독립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양도의 개념 유형 문제하고 내용하고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양도세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되느냐? 토지 건물이요. 당연히 대상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요.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토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양도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건축물에는 건물 그리고 시설물 포함돼서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먼저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와 무관하게. 그러면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전세권, 지상권 대상이 돼요. 근데요.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얘네들. 자, 용익물권 민법에서 사, 용, 수, 이익에 대한 용익물권 그러면 지역권도 용익물권인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이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또 몇 번 나왔고요. 최근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같은 것들 이런 권리 취득세 대상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런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또 저작권, 상표권, 특권권 같은 일체 무채상권이 다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대상인데 또 보세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냥 나오기도 하고 지문에 또는 그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예가 어떤 거냐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알아두고 요 표현도 알아두고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입니다. 또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이런 것들은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또 보시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에, 어떤 수강생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렀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그런데 자, 어떤 세금이 문제되느냐? 갑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가지고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취득가격은 이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가격으로 하고요. 자,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만약에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양권 전매했다. 양도세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과세가 되냐고요? 그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얘들 정확히 다 알아둡니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과세상물 개요. 양도소 과세상물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요. 당연하죠. 이때 대상물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요. 이런 걸 뭐하러 줄고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해야지. 과세상물의 종류, 토지 대상인데요. 토지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대한 것을 말하고요. 지목의 판단은 사실상 지목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이라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여기 밑줄이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합니다.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표에다가 여러분이요, 이 내용을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지상권, 전세권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다가 필기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자,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자, 여기도 여러분들 거기다 묶어서 필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X라는 거 써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 쓰려면 시간 걸리니까 무채지상권 X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필기가 돼 있으면 좋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지역권 X, 부동산 임차권은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자, 돼지꼬리 땡냐해가지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X예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다 체크입니다. 다 밑줄이에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얘도 밑줄입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우리가 토지 상환 채권이요. 이런 것들.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이요. 상환에 동그라미 하시고, 얘네들. 토지하고 주택 상환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집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밑줄이고요. 그래서 얘네들 다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대상이 된다. 204페이지 넘어갑니다. 기타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기타 몽땅 다가 아니라요, 법에 열거된 것만 대상이 되는데,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 콘도미늄 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기초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게 이건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입니다. 가입 기준, 면적 기준 없잖아요. 그냥 대상이에요, 이용권, 회원권. 근데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돼요.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을 누가 그게 1년 그 액면가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누가 이걸 사가지고 프리미엄 얹어서 120만 원에 판다고 하면 그거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걸 누가 사요?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고. 자,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리고 또 주인한테 가서 말만 잘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등 다 대상이 돼요. 여기 또 보세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라고 그랬죠? 뻥으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야,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너네 골프장 법인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근데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이런 때 주식은 주주회원권이라고 하는데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영어권이요. 영어권도 대상인데 반드시 영어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런 영어권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영어권은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영어권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래요? 제가 영어권 예를 주로 들을 때 프랜차이즈 영어권 예를 들면서 옛날에는 제가 못 모르고 있죠. 저는 KFC 있잖아요. KFC가 한국 기업인 줄 알았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다국적 기업이어가지고 지금은 자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노원점이 있습니다. 노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근데 이 영어권을 갖고 있어요. 노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어권을 근데 이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안 되고 영어권을 양도할 때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 이때 영어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영어권만 단독 양도한다.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반드시 알아둡니다. 영어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매장 건물과 함께 영어권을 양도한다거나 아니면 상가 임차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어권을 양도한다거나 그럴 때 영어권만 대상이지. 자, 영어권만 따로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기타 자산 좀 더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타 자산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50, 3년 내 50 요건이 있는데 이걸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걸 뭐 여러분이 저처럼 안 해오셔도 괜찮은데 한번 이런 게 기타 자산이라는 거 해당되는 주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건을 한번 봅니다. 자, 절 보세요. 50, 3년 내 50인데 첫 번째 50% 이건 뭐냐면 자산 요건이에요. 이 법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어요. 이런 법인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는데 50% 넘게 보유합니다. 자, 이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양도했을 때 3년 내 50% 넘게 양도할 때 이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법인 주식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이 있는데 50, 3년 내 50 이렇게 리듬 타면서 한번 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또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요. 어떤 특수업종이냐면 한번 들어서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업 같은 것을 영위하는 법인이에요.
이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요 80% 단한주. 자, 이 법인에 있어서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나 휴양 콘도 법인은 그 법인에서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빼면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법인은 80% 넘는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기타 자산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시작.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요건에 해당되는 이런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편하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이제 이축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축권이라는 것은 자 봅니다. 이축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축권이라는 것은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이축권이라는 거 여기 보세요.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이요. 그린벨트에 있는 건축물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서 철거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자, 이 이축권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자, 작년에 추가된 거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는 이축권은 대상이 돼요. 근데 여기를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따로 평가해서 따로 이축권 가액만 구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축권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걸 행사한 거를 우리가 미사리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카페 쫙 이렇게 도로의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런 것들이 원래 지어질 수 없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쫙 있는 이유는 거기 이제 그린벨트에서 이렇게 개발되면서 이축권을 갖고서 지은 그런 상가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것들인데, 자, 이축권을 보세요. 부동산하고 같이 그 건물이나 이런 것과 토지와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인데, 부동산은 별개로 하고 나중에 거기 옮겨갈 수 있는 그 이축권 권리만 따로 가액을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원래는 이게 실무적으로 좀 논란이 많았어요. 이축권을 기타소로 과세하는지 이걸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는 법에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은 양도세 대상이고 부동산과 별개로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명확하게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 204페이지 양가로 4번 기타 자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포함해요, 여기에. 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거기다 추가해야 돼요. 제목 동그라미 1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래서 원래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즉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추가합니다.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 대상입니다. 자, 기억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 밑줄. 근데 니은번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발생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축권 나오네요. 네, 이축권.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함께 양도하는 개발장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만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대상인데 밑줄이요.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할 때는 뭐다? 제외한다. 즉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 제가 나눠드리는 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자, 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예를 밑줄 그어놓으셔요. 자,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등 밑줄이요. 이런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또 여기 밑줄이요.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주식 포함한다 밑줄이요. 이때 이 주식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 주식이요.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대상이 된다. 자, 밑줄이고요.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28회 시험 때도. 그 다음에 거기 보조단에서 영업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영업권, 보조단의 상단에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빠져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되는데 양도소득인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분리되어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뭐다? 기타 소득이다 밑줄이에요.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저희 교재는 양가로 5번 신탁 수익권이 나오는데 교재를 본 김에 마저 볼게요.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밑줄이요.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의 수익권 제외하고 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대상이 된다 밑줄이요. 하여튼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작년에 추가됐습니다.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될 때는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이요. 자, 그리고 주식 출자 지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뭐 자세한 거 필요 없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어서 양도세 대상 자 설명드립니다. 기타 대상까지 제가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요 양도세 대상의 주식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아까 두 가지를 특정법인 주식 같은 거 두 가지를 제외하고 주식 출자 지분,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하면서 양도세 안 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소액 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니까 양도세 안 내잖아요. 자,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이거 또는이에요. 대주주가 양도하고 할 때 대상이 됩니다. 또는 소액 주주라도 장외 거래할 때는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때만 대상이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 그게 어떤 거냐고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 거다. 자, 이런 것만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대상인데요. 그냥 제목만 하시면 돼요.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신탁 수익권은 금방 말씀드렸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요.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신탁 수익권 한번 봅니다. 다만 여기 보세요.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될 때는 그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는 신탁 수익권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러고 작년에 신설된 것들이니까 추가된 거니까 한 번씩 봐놓습니다. 신탁 수익권 대상이다.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근데 다만 이렇게 사실상 지배 통제권까지 이렇게 이전될 때는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요 정도 봐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됐고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 20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5페이지 예제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고저가 국내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요. 지역권 X라고 그랬죠? 용인권 중에서 지역권 X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O,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D급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O 대상이죠. 그 예도 알아야 되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 됩니다. 리을번 영업권, 사회생활은 토지 건물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자, 사업에 상한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권, 여기 리을번 X고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오, 그래서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거 그랬는데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대상물 종합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해놓고 꼭 양도세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별표시 해놓고요. 대상이 아닌 것들만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대상이 아닌 거. 기계 장비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이지 양도세상 아니에요. 지역권 아니라고 그랬죠? 용유권 중에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라고 그랬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점포 임차권. 점포 임차권이 뭐냐면요. 절 보세요. 아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인데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인데 점포 임차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가로해놓고 권리금이요. 점포 임차권은 권리금에 대한 거예요. 자, 점포 임차권은 권리금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여러분 뭐냐면 당구장 우리 저 당구장 가봤어요? 당구장? 아니 저긴 당연히 가봤을 것이고 당구장 남자들은 본인이 당구를 안 치더라도 당구장에 가볼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다 거기 거기 요즘 젊은 청춘들은 모르겠구나. 게임 PC방 가고.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구를 싫어해도 당구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누군가 친구들이 다 치니까. 당구장 가봤어요? 당구장 가봤네. 다 당구장 가본 사람만 우리 여성 수강생인데 당구장 가봤습니까? 여긴 다 우리 당구장 가본 분들만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주부 수강생은 제가 당구장 가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가봤는데 이런 수강생이 있었는데 한 번 가봤던 뭐였든 가본 거잖아요. 결혼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해봤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한국 가본 건 가본 거지. 당구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구장 가면은 남성분들은 뭐 다 아실 테니까 당구장 가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 자판기, 컴퓨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시설을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이런 시설을 권리금 받고서 다른 임차인한테 넘겨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 자판기 이런 거는 컴퓨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포 임차권이라고 해요. 이 권리금 받고 부동산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한테 시설을 넘길 때 권리금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포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점포 임차권,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차권과 구별됩니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출판권, 어권, 광화권 등 일체 무체재산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체재산권 X고. 동그라미 6번이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이전한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상한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또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자, 제가 아까 화면을 통해서 PPT를 다 소개해드렸고 제 또 핵심 요약 자료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요 교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206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양도의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이 뭐냐? 자, 여기를 한번 이제 볼 건데요. 문제가 또 있네요. 제가 준비한 문제가 있네요. 또 OX 문제 중요 지문 문제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X 여러분들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X요. 왜 답이 엇갈려 여러분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대상이 된다. OX요. X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이 물건이라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 거지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자,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X입니다.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가 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자, 하여튼 제2절 양도의 개념은 별표시 3개고요. 제2절은 별표시 3개고 여러분들 올해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대상도 중요하고 양도의 개념 여러분 별표시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가 뭔지 알으셔야 되는데 자, 똘똘하게 생긴 어떤 저희가 지금 양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양도속세 양도는 한마디로요,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자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유상 이전이 무슨 말이냐?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요, 사실상 이전,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양도한 것을 본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양도 담보를 공부한 것은 학교 다닐 때는 대학 때는 그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1960년대, 70년대 재봉틀 판례로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가지고 바느질해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채권자한테 이 재봉틀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급하게. 그럴 때 이 어머니가요, 여전히 재봉틀을 사용 수익해요. 근데 변직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이런 게 양도담보 계약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어떤 자산에 대해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어떤 자산을 담보로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금전을 대여받아요. 그러면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을은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갑이 만약에 이 자산에 대해서 이 채무자가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참고 들어보세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는 거는 참고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걷는 권한, 세 개 이렇게 걷는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사용 수익을 누가 하냐면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해요. 채무자가. 근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처분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갑에서 을로의 양도담보 목적으로의 이 이전은요, 양도담보 목적으로의 이 이전은 보세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근데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죠.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돼가지고요, 돈을 갚아요. 그러면 담보 사유가 소멸돼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다시 처분권이 복지합니다. 처분권 갔던 거 머릿속으로 다시 옵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담보 사유 소멸로 인해서 소유권이 환원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변제기가 되는데 돈을 못 갚아요, 채무자가. 그래서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제3자에게. 자,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결론만 알면 돼요. 물론 이때 양도속세 납세문자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양도속의 귀속이 채무자한테 오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매각됐을 때 채무자가 양도세 납세문자가 되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참고로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채무자가 납세문자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게 채무가 3억인데 매각 대금이 5억이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 3억 만족 없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돼요. 최종적인 귀속이 채무자한테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3억 원이요, 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등등의 구조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하는데, 누가 양도세 납세문자냐? 채무자예요. 자, 이런 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만 일단 봅니다. 자,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 같은 것은 형식적 이전입니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자, 양도세는 반드시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됐어요. 근데 양도속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요, 양도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교재 봅니다, 여러분. 206페이지요. 206페이지 제2절 양도의 개념입니다. 양도의 정의를 보니까요, 개인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대상 자산을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공매, 경매 포함해서 수용,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 부담 보증을 통해서 여기 밑줄이요. 밑줄은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 세 번째 줄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 이를 양도라 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줄이니까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 있잖아요. 양도로 보는 경우 이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들 이게 쫙 나와요. 이게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다 이제 208페이지도 그렇고 쭉 나오는데 이게 섞여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쭉 기본 이론 때 살펴보고 또 아주 또 디테일한 또 몇몇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은 또 심화 과정에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양도속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중요한데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는 일단 잠깐 또 쉬었다가요, 제가 206페이지 여기부터 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